예, 변호사님. 예. 이제 5월 말이면은 21대 국회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는 이제 22대 22대입니까? 예, 국회가 되는데 22대.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 선출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의장은 나라에서도 의전서열 2위, 대통령 다음에 다음이죠. 2위 자리에 있는 예. 분인데 예, 지금 국회의장은 관례상 1당이 차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몫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명이 지금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뜻을 갖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있고 아직은 표명을 안 했지만 뜻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장 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 갖고 여야 간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조정력도 발휘하고 맞습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의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예.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의장상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의장 후보로 나선 분들 보면은 이재명의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 예. 국회의장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좋기는 좋죠. 좋습니까? 뭐 책임도 없고, 예. 그다음 국립현충원에 그 연장되고 의전이다, 뭐 특활비다. 거의 대통령급이죠.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서로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낙점을 하는 사람이 의장이 되겠죠. 원내대표도 그렇죠. 지금 딱 낙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깨갱하고 싹 들어가 그 버리잖아요. 박찬대 지금 의원이 거의 단독으로 지금 나서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의장이 이러면 됩니까? 그래도 그러니까요. 체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아니 의장은 있죠. 어떤 법률적으로는 여당 대표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장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의전서열 2위 아닙니까? 대통령 다음인데 국회법 20조 2항에도 의장이 되면은 탈당하게 돼 있죠. 탈당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민영배 의원 그 의원 꿔주기 위장 탈당한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그것도 위장 탈당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탈당만 시키지 실질적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국회를 이끌어 달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그 후보로 지금 타천 나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일본말 좀 쓸게요. 꼬북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국회의장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장이란다. 그 하게 된 국회법 취지가 뭐냐 하면은 어느 당을 출신이든지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해라. 그게 국회법의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의장 후보들은 그 형식적으로는 탈당하겠지만은 그런 국회법의 정신은 나 몰라. 그게 웬 개소리야, 국회법이. 그런 취지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 이번에 참 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법안 통과시킬 때 양당 원내 총무 뭐 둘이의 그 의원 경력 합치면 83년이고 뭐 나이도 꽤 많더구만. 70이 뭐 70. 다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름답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원 의장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하원 의장이 공화당 트럼프의 또 이 꼬붕 아닙니까? 그런데 미치 맥커넬이라고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가 설득시켜가지고 말 들어라. 그랬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장의 역할은 있죠. 이 국가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보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장 후보들은 어쨌든 국회의장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국회의장이 그렇게 좋은가요 했는데 그런 국회의장이라 타이틀을 달고 싶어가지고 어떤 국회법의 정신이라든가 우리 국민이 그 국회에 요구하는 거는 전혀 난 몰라. 더불어민주당 그 이번에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받았는데 이걸 바탕으로 국회를 독주하겠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독주하겠다.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표의 아까 제가 오공이라 그랬는데 거의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겠다. 서로 지금 명심팔이를 하고 있어요. 명심팔이에 그냥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우리 국민한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왜냐하면은 이게 대통령이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독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독주가 되든 파탄이 되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직권 상정해갖고 막 때리겠다는 때리고. 거죠. 여야가 합의가 돼야 상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거 관계없이 의장 되면은 뭐 민주당에서 낸 법안 그거는 뭐 여당에서 반대하더라도 직권 상정해서 그냥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정권 시절에 국회를 네. 통법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통법부라고. 정부에서 무슨 법안 내거나 여권에서 내면 바로 그냥 야권이 오케이. 뭐라 하든 예. 그걸 가장 반대하면서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또 다른 통법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철학이 완전 빈곤이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의원들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철학의 부재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 관념에 대한 부재.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어떤 그 민주주의가 뭔가 고심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친명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예. 민주당 선거 승리에 판을 깔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내후년 지방선거도 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의장이 판을 쫙 깔아줘야 한다. 민주당에 필요한 법안들을 팍팍 통과시켜갖고 국민들이 이번에 180석 줬으니까 175석이죠. 네.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또 표를 찍을 거 아니냐. 그 얘기. 조정식 육선 의원이죠.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데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의장이 되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예. 의장이 중립 기여를 넣으면은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 죽는다. 중립하면 안 된다. 그래. 전부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지금 독주 국민이 선택해 줬다는 건데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에 졌을 때 0.7%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사실 의석수는 워낙 원사이드하게 다르지만은 5% 정도 차이 났다고 그래요. 5.4죠.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금 국회의장 후보라든가 행태대로 하면요. 이 5%진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의사는 완전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장은 뭐냐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떤 뜻도 잘 받들어 가지고 이걸 조정 타협하라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5%더 많은 걸 가지고 이 말하자면 55대 45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다른 정당도 있으니 그렇지만 55의 뜻대로만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법안이랑 모든 걸 밀어붙이겠다는데 그러면 45%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자기 의사도 표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국회의장은 지금 저는 정말 이번에 국회의장이 이게 뭐 걱정인 게 저번에 차라리 김진표 의장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지금 그 박병승이나 김진표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망쳐놨다고 콧바들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된 밥에. 우리가 볼 때는 그때도 김진표 의장도 좀 많이 이쪽으로 기울었다. 기울었죠. 기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몇 가지에서 좀 타협을 시도하려고 서로 조정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중립적인 사람 눈에 볼 때는 기울어진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놓고 그냥 완전 운동장을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수직으로 세워놓은 운동장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위에 있고 국민의힘 저 밑에 그냥 기어오르지도 못하게 그 벽을 그렇게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행이 아니고 대통령 또는 국민 전체의 불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속 시원하겠죠. 하지만 이런 잘못된 국회 운영은 있죠. 결국은 우리 국민에게 지금 그 크나큰 그 데미지로 올 것이고 이번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정점을 지나버렸다고 그랬죠. 뭐 이제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산업화 세력이 일궈낸 거 먹고 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거지 이제는 30년 이후에는 지금 만드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이 가진 자거든 안 가진 자거든 이 국회가 독주한 걸 놔두면 있죠. 전부 다 뭐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 꼴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중앙일보가 이 보도를 크게 하면서 전임 의장 중에 이만섭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했고 대구 사람이죠. DJ 때도 했고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장
했는데 이분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무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단호히 했습니다. 정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저하고는 너무 그 당시 그러십니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한 계기가 KBS에 이루어진단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대담을 하지만 그때는 패널을 하나 데리다 거기에 제가 이만섭 의장하고 가깝다 해갖고 KBS에서 요청이 와갖고 그때 출연하면서 제가 방송이라는 것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할 정도로 가까웠는데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아주 대쪽 같은 분이 선배신데 아주 신사고요. 대쪽 같으시죠. 뭐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합리적이고 원칙과 법에 어긋나지는 단호히 이 얘기를 그랬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국회의장을 지금도 이만석 국회의장 하면 다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나 무슨 중립성, 정치력, 협상력, 추진력 배나 줘라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한테 아부하고 알랑방구 끼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주는 국회의장 한번 해먹겠다. 이 얘기.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장 돼가지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년, 300년, 몇백 년 된 서구 민주주의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 역사가 좀 일천하잖아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고 맨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 수준에서 어떻게 이런 국회의장 후보들이 부끄러움도 몰라요. 5선, 6선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을 계속 뽑아주는 그 선거 국면도 저는 사실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비판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분입니다만은 81세 5선 국회의원이 된 박지원 당선자가 정말 옳은 소리를 오랜만에 했더라고요. 옳은 소리를. 진짜 오래간만에 했어요. CBS 그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관례가 있는 건데 그런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이지 나는 민주당 나왔으니 민주당 편든다. 이게 정치냐 하고 아주 일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을 갖다가 저희는 이거는 정치를 안다기보다도 염치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박지원 당선자가 이 말을 한 게 뭐 본인이 뭐 처음으로 한 말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해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하고 회견하는 게 아주 당연한데 감동을 줘요. 지난번에 비서실장 발표하면서 질문 두서너 개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회견을 했다. 즉석 문답을 했다 해갖고 대단한 큰일이 일어난 듯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좀 전에 국회의장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워낙 엉뚱한 말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간이잖아, 그죠? 근데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걸로 보여. 당연한 건데. 그 박지원 당선자가 하는 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혼탁해지고 염치가 없고 무조건 자기 욕심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박지원 당선자 말 당연하죠. 근데 박지원 당선자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총선 전에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그 국회의장 문제 나서니까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네요. 아니 총선 전에야 박지원 당선자를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표를 자른다고 해야지 그 대표한테 욕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래 갖고 안 된 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욕하고 누구 물러가라 누구 사퇴하라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전쟁은 그 사람 빨리 사퇴해 그러고 하니까 참패한 거 아닙니까? 이 박지원 얘기가 일사불란한 정치가 아니다. 특히 이 박찬대 추대 이것에 대해서도 당이 이렇게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게 이게 일사불란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목소리들이 당에 활력이 되어야 앞으로도 집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그것도 당연한 말이죠. 때문에 네. 사실은 박지원 당선자가 정치력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국회의장 시켜놓으면 제일 잘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박지원을 국회의장 시키겠습니까? 만일 박지원 당선자가 국회의장 되면 이재명 대표가 전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죠.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선수도 뭐 벌써 5선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게 뭐 옳은 거든 그런 거든 간에 안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만 안 해 정도죠. 그렇죠. 국무총리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버거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완전 사당화시킬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공천 뭐 비명 행사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했는 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앞으로 일어날 그 2026년 지자체 선거라든가 예. 대선에서 오로지 자기 외에 경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뭐 심지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까지 공천에 배제할 정도로 자기한테 도전하는 사람을 아예 싹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박지원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뭐 될지 안 될지 뭐 본인이 지금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옳은 말만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이재명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사가 국회의장 뽑는데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뭐 175석인가. 의원들이라는 게 뭐 90%가 예? 이재명이가 그냥 그러니까 공천 준 하라면 하는 사람은 대로 지금 막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마음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그 원내 대표 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그러니까 뭐 아예 딴 사람은 나설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지금 박지원 당선자가 이렇게 옳은 말 하면은 안 그래도 국회의장은 생각도 안 했을 건데 절대로 국회의장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박지원 당선자에 대해서 여러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박지원 당선자라든가 정동영 당선자 이런 분들은 정말 선수도 많지만 정부에서도 일을 많이 했고 권력의 핵심이 뭔지 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분들이니까 비록 이런 분들이 이제 올드보이가 흘러간 물로 무슨 물레방아를 돌리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정말 원로로서의 그렇죠. 원로로서. 중심을 잡아주고 정치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정말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 게 사회의 모든 걸 볼 때 있죠. 나이 든 사람만으로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신진만으로 이루어져서 안 되거든요. 이 원로들의 경험, 어떤 식견 이런 걸 갖다가 잘 젊은이들의 폐기와 조화시켜야지 어느 한쪽만 되면 국정이 파탄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올드보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캐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고 DJ에서부터 적자로 이렇게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좀 기여를 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이 무슨 당직을 안 맡더라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 독주를 좀 막아주는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해야 그게 오히려 2027년 대선에서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